1인 가구는 82만원, 2인 가구는 134만원, 3인 가구는 171만원, 4인 가구는 207만원입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합니다. 4인 가구 기준 6.51%인데요. 최대 인상입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2%가 인상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인 가구 76만 5,444원 받으시던 분들 내년에는 82만 556원까지 올라갑니다. 4인 가구는 195만 원에서 207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자, 이 내용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정말 복잡하고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된 자료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 말이 되면 새롭게 고시되는데요. 이 기준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복지제도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제도들도 있고요. 그런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인데 이번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6.51%,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2023년 5.47%였던 것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 6% 이상, 2025년 6.42% 이상, 그리고 내년에는 6.51%. 그러니까 이 복지급여 기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복지 대상 여기에 추가적으로 4만 명 이상이 더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에서 혹시 기준선에서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내년 기준선 자체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 탈락했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신청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준 중위소득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받는 소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등부터 100등까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버는 1등부터 가장 많이 못 버는 100등까지 줄을 세워놨을 때 가장 중간에 계시는 분, 이분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 모두 버는 소득을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간에 위치한 분의 소득값,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데요. 생계급여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2025년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이었던 것이 2026년에는 207만 8316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1인 가구 기준 76만 원에서 82만 원까지 오른다.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기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요. 탈락하셨다면 이것 자체도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에 사시는 분 1인 가구는 36만 9천 원 지원해드리고요. 2인 가구는 41만 4천 원, 3인 가구는 49만 2천 원, 4인 가구는 57만 1천 원입니다. 이 급지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인천 사시는 분들 30만 원, 33만 원, 40만 원, 46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상급지, 4급지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중에서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외 지역 4급지에 해당되는데 4급지에 사시는 분들은 21만 원, 23만 원, 28만 원, 32만 원 이렇게 매월 기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올해보다 이 금액도 올라간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입니다. 초등학교 50만 2천 원, 중학교 69만 9천 원, 고등학교 86만 원 1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 기준 가장 많이 묻고 답하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비나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인데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되는데요. 소득 인정액 급여 기준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생계급여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비는 40% 이하, 주거비는 48% 이하, 교육비는 50% 이하, 이렇게 소득이 부족한 분들, 소득이 적은 분들 신청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신청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것들 부정수급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개선되기 바랍니다. 자, 소득인정액은 어떤 것까지 보느냐? 소득만 보느냐? 아닙니다. 인정액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요. 재산이 많아도 이것을 소득과 똑같이 본다. 그러니까 실제로 버는 소득에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내가 실제 버는 소득, 근로소득도 있고 이자소득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연금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돈을 모두 합산해서 소득을 평가하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 집이 있다면, 땅이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재산이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한 달에 얼마만큼 버는 것으로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따지는 건데 이 부분 계산하는 것이 워낙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내용을 아시려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부양의무자, 이 단어가 어려우신 분들 있을 겁니다. 수급자,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부모 아니면 자녀, 일촌 직계 혈족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말하는데, 다만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받는 분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느냐, 이 부분도 많이 묻습니다. 일단 기준상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지만, 다만 여기에서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어가거나 재산이 12억을 넘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 돈 잘 번다 하는 사람들은 생계급여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소득은 1억 3천, 재산은 12억 넘을 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돈 잘 버는 아들, 딸들 아예 연락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생계급여 신청조차 막혀버리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내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 6.51%까지 인상한다. 이 내용 반드시 확인하셔서 올해 각종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셨다면 내년에는 다시 한번 신청하셔서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